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이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이건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만들게요. 제가 대치동에서 논술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글을 잘 쓰는 거에 대한 욕심이 강해가지고 필사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필사 글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들은요, 제 주관적인 경험과 제가 읽은 책들에 기반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보기란에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컨텐츠는요, 제가 뭐 블로그나 다른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좀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글을 잘 썼지 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먼저 너 글 잘 쓰는 거 맞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 한 가지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명함이라는 책 아시나요? 두 번째 명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이 되게 베스트셀러였고 되게 인기가 많은 도서였는데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들이,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를 먹여 살려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커리어를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부류의 내용인데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남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부탁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남들이 저에게 많이 부탁하는 것 중 하나가 첨삭이었어요. 첨삭.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본인의 어떤 적성과 어떤 재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글을 좀 잘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전현무 씨가 예전에 강호동 씨한테 좀 무례한 발언을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었어요. 사과문을 올렸었는데 굉장히 사과문을 잘 썼더라고요. 사과문은 어떻게 보면 정석? 근데 사실 사과문을 잘 쓰는 사람이 글을 잘 쓸 확률도 높아요. 그 전현무 씨에 대한 그 사과문을 제가 한번 따라 써보기도 했는데 정말 자신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게 좀 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많이 읽으시면 되고 많이 쓰시면 돼요. 사실 그 두 가지인데 그걸 정확히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이 읽어라 라는 부분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독서를 많이 하는 일반 서적 있죠. 책을 많이 읽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문을 많이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문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신문은 읽다가 좀 중단을 했어요. 저와는 이렇게 좀 가치관이 잘 안 맞아가지고 좀 읽다가 좀 그만두기도 했고, 사실 신문에 그렇게 취미가 없기도 해요. 대신 책은 정말 많이 읽어요. 책은 하루에 많이 읽으면 3권을 읽을 때도 있고요. 아무리 못 읽어도 한 달에 3권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책에 내가 인상 깊은 문장이라던가, 저는 사실 단어를 되게 중요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상 깊은 단어라던가 내가 이 단어를 나중에 쓰고 싶다라는 단어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은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신문을 읽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제가 책을 읽고 해보니까 신문을 스크랩을 하고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 의견을 덧붙여서 왜 이 기사가 나에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떠한지 이렇게 쓰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스크랩만 해놓고 그렇게 많이 해보진 못했어요. 사실 몇 번 도전은 해봤거든요. 제가 취업 준비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가지고 뭐 근로시간 단축 이슈에 대해서 뭐 찬반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팩트를 정리하고 이거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하긴 했지만 약간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한테는 그렇게 잘 맞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신문을 읽는 방법이 있고 책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책을 많이 읽으셔서 좋은 문장이라던가 좋은 단어들을 자기만의 노트에 좀 적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꼭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이 써봐야 됩니다. 많이 써봐야 되는데 저는 블로그를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상황이에요. 블로그를 하지 않다고 해도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기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보다는 블로그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건 좀 짧게 쓰지 않나요? 좀 남들한테 약간 좀 보여주는 성향이 좀 더 강한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안 하고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블로그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뭐 일기를 쓰든 에세이를 쓰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글을 쓰시면 문장력이 많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글을 잘 쓰게 된 하나의 시점이 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를 안 하고 논술 공부를 한 건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수능 공부를 안 했어요. 저랑 잘 안 맞아가지고 안 했는데 대신 글을 썼어요. 이것도 반도 안 가져온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글을 많이 썼어요. 원고지에다가.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타고난 글쓰기 실력이 아니라요. 노력해서 축적돼서 만들어낸 글쓰기 실력이에요. 이렇게 글을 쓰면은 정말 잘 쓰게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자신이 글을 쓰는 것도 좋은데 저는 필사를 많이 했어요. 저 필사 지금도 하거든요. 나의 필사 노트 해가지고 지금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이라는 글도 막 쓰고요. 이렇게 좀 필사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던가 좀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필사할 만한 책이 있으면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페이지 수를 적고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문장력이 늘어요. 왜냐면 이게 체화가 돼서 나중에 자기 문장으로 나오게 되는 시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저는 쾌감을 느껴요. 저는 다른 것에 쾌감을 잘 안 느끼고 이렇게 좀 좋은 문장을 쓸 때 정말 쾌감을 느끼거든요. 이거 탄핵결정문 다들 아시죠? 네, 저는 이것도 필사를 했어요. 이게 되게 결정문이 문장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장을 좀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기만 하면 좀 아쉬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글을 잘 쓰게 돼요. 그리고 남을 설득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품위서를 작성한다던가 제안서를 작성한다던가 취업준비생분들은 자기소개서나 지원서 등을 작성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남들을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방식이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말을 하면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고 각인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몇 명이 참여했고 어떠한 성과를 좀 객관적인 숫자로 데이터화를 시키는 거를 되게 추천드려요. 그냥 쓰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저의 짧은 자소서 작성 팁이었고요. 글을 잘 쓰는 것 중에 방법 중 하나가 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향후에 직장에 들어가서든 아니면 학생분들이 글을 쓰실 때든 논리적 근거를 대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저는 그게 연습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죠. 왜냐하면은 수험생활 2년에다가 그다음에 노무사로 수습으로 일할 때가 6개월, 7개월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논술 강사를 6개월 정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는 연습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제가 될 승부였으면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바로 등수를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슬럼프가 오게 되는 원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보셨나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진짜 계속 영상을 편집할 때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뭔가를 쓸 때라던가
뭔가를 말할 때라던가 왜냐하면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장력도 늘고요. 그다음에 말도 되게 잘 늘어요. 필사를 할 때 어떤 필사를 하면 좋은가라는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 거는 김훈 선생님의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김훈 작가님에 대해서 안 지 별로 안 됐어요. 이 작가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책을 많이 읽을 때 항상 언급되시는 작가님이 김훈 작가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 글은 정말 필사할 만하다 뭐 이런 책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야 뒤늦게 사서 필사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에게 필사하는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 책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저의 글쓰기 노하우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